안녕하세요. PD 카스퍼입니다. 어, 게임이랑 요리만 올리다가 다른 걸 좀 유익한 거 도움될 만한 게 있나 해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제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 대출을 받아서 독립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저도 처음 했을 때 많이 난처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보증금 대출 받는 법부터 제 경험담이랑 부동산 사기 안 당하는 법, 그다음에 보증금 사기 안 당하는 법, 그다음에 이사 관련해서 팁 같은 거를 좀 적어봤어요. 예, 그래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출 상품은 연봉이 3,500 미만인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만 34세예요. 만약에 군복무를 했다고 하면은 플러스 2년에서 만 36세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금은 최대 1억이고 연이자가 1.2% 어마무시하죠. 네, 그다음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계속 가능한데 조건만 맞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하는 주거지 보증금 2억 미만에 85제곱미터 평수로 25.7평 미만의 대출로 이렇게 이 규모 미만인 주거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한 은행은 농협이랑 국민은행, 기업, 신한, 우리은행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제가 해당이 되는 건데 연봉이 3,500, 그러니까 제가 신청했을 때 연봉이 3,500 미만이었는데 이제 이 대출을 받고 연봉을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면 이제 금리 2.7%의 청년 버팀목 대출로 바뀌어요. 바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출해주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청년보증 대출이 아무래도 이율이 좀 적다 보니까 기업의 그 은행에서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주거래 은행으로 하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을 한 10년을 넘게 썼고 마침 창구에서 이제 대출 상담 해주시는 분이 제 대학교 먼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학교 동문이다 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편하게 대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주거래 은행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마 은행에서 이 대출 상품을 해주면서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가입에 대한 뭐 적금이라든지 이런 권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기분 나쁘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다른 은행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못 이기는 척해서 뭐 적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들면은 나쁘진 않고 중간에 깨도 되니까 예,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대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은 뭐 잘 안 해주려고 할 거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은행들은 많지 않았고요. 저는 뭐 신한만 했지만 주변에서도 이 대출을 받으면서 크게 문제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이제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이사를 가려는 주거지를 탐색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경험담이에요. 저는 이제 직방 앱을 이용해서 직방이랑 네이버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주거지를 탐색을 했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택이나 빌라보다는 아파트 위주로 탐색을 했고 운 좋게 회사 주변에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가격 대비 좀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가 있어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앱들은 뭐 저 다 써봤어요. 지금 뭐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들을 다 써봤는데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미끼 상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에 이렇게 매물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판단하에 무조건 거의 다
미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전화하면은 다른 데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부동산 그 직원이랑 한바탕 한 적도 있었는데, 미끼 상품 꼭 걸리지 말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비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시세에 비해 너무 좋다. 그럼 분명히 95%는 믿기고, 그런데 계약 잘못하면은 부동산 그 내 보증금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직시하세요. 현실을 꼭 현실을 직시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를 탐색을 했으면은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해요. 만약에 정말 그 집을 한번 싹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해서 선 계약을 해서 보증금 5%에 대한 계약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이 선계약을 할 때 그 팁 관련돼서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부동산 선 계약이 끝나면은 선 계약이 끝나면은 이제 기금이 든든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블로그 같은 데서는 은행을 먼저 알아보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은행을 먼저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 기금이 든든 앱으로 먼저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을 먼저 가는 거는 이 절차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지만 이게 실제 심사가 아니라 가심사예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가심사기 때문에 만약에 내 조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간다 싶으시면은 이 절차 순서를 무시하고 가장 먼저 은행에 가서 가심사를 먼저 받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건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제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진행을 했어요. 자, 기금 이든든이라는 앱이 플레이스토어에 가면은 가장 먼저 있어요. 그 주택기금공사에서 만든 앱인데, 예, 거기서 이제 그 기금이 든든에 가장 앱을 먼저 실행을 해보면은 메인 페이지에 이제 대출 상품 소개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중소기업 청년 보증금 대출을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8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80%를 많이 하고 100% 같은 경우도 받을 수는 있지만은 100%는 조금 까다로워요. 저의 신용도 보지만은 그 집에 대한 근저당이라든지 주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본 이사 가려는 주거지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가 아무런 제약도 없을 것 같다, 내 조건은 정말 맞다라고 싶으시면은 100%를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기금이 든든 앱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사 가려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저의 주거래 은행, 제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으로 신청을 하면은 이제 심사가 진행이 돼요. 이제 심사 기간은 약 2일에서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가 중간에 한번 거절당했어요. 왜 거절당했냐면은 개인 사업자를 한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에 제가 폐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있다가 이제 까먹고 폐업 신청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대출 이제 심사 거절을 한번 당했는데,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재심사를 신청하니까 승인이 났어요. 총 한 2일에서 4일 정도 소모가 되고요. 심사 대기 중간에는 서류가 필요한 필수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들에 대해서는 이제 앱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심사 완료 후에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제가 먼저 갔던 은행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출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지참할 서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꼭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사를 신청하는 5번째 단계에서 이제 서류들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걸리기 때문에, 네, 일단은 크게 기업, 개인, 부동산 세 개를 나눠봤어요. 기업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주업종 코드 확인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갑종 근로소득 원천 징수 확인서랑 재직증명서 이 네 개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개에 관련돼서 하나 더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나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급여를 받았다는 관련된 자료, 아니면은 저의 그 통장
급여를 꾸준히 받고 있다라는 그런 통장 사본 등도 지참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개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자격들식 확인서, 피보험 자격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필요하고, 그다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서류는 제가 이전 절차에서 선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임차주택 보증금 납입 영수증, 부동산 공제 증서 이거 다 줍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는 은행이 있고 안 하는 은행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보험 상품이 가입이 되어 있냐라는 그런 증서기 때문에 아마 없는 부동산도 있을 건데 이 은행에서 굳이 요구를 안 한다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기업에 대한 서류는 그냥 기업에 있는 경영 관련 팀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네 개에 대한 서류 관련돼서 요구를 하면은 준비가 되는데, 개인 서류 중에서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무소에서 자주자주 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낯이 익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고 이 사이트의 메인을 제가 찍어 온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건강보험 자격들식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란이 있어서 그대로 신청하면 되고요. 피보험 자격 이력서 같은 경우는 여기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사 완료 후에 서류를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을 하면은 이제 이러한 준비했던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돼요. 여기서 몇 가지 언급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자,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처음 선계약할 때 입주 날짜를 정하라고 하는데 입주 날짜는 타이트하게 잡으면 안 돼요. 부동산 지금 이 대출 절차가 약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계약을 하고 나서 입주 날짜는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 3일 날 이 대출을 신청을 했고 이 3일 날 선 계약을 했고요. 이제 입주 날짜는 2019년 12월 21일로 이렇게 정했어요. 약 한 18일 정도의 텀을 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사까지 약 7일 정도가 소요가 돼서 확정이 됐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험담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대출 심사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인데 이 사업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 상품을 절대 가입할 수가 없고요. 폐업을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폐업을 하고 나서 대출 심사를 재신청하면은 다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관련해서 블로그에 없었어요. 이 준비 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받는데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라고 있어요. 확정일자 받기는 부동산에서 받는 게 아니라 법원이나 인터넷 등기소 가서 도장을 찍어 와야 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원, 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은 서류를 이제 은행에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대참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 은행을 2번 정도 방문을 했고요. 대부분 이제 저희 그 창구 선배님 얘기로 들어보자면은 보통 한 4-5번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체 준비를 되게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2번 만에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돼서 블로그에 없었기 때문에 꼭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확정 일자를 꼭 먼저 받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녹취를 할 것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어떤 경험담이냐면요. 제가 이제 이사하기로 한 아파트에 등불이 몇 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갔고 굉장히 낡아가지고 등불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부동산에서 집주인한테
등 교체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동산이랑 저 같은 경우는 등 전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등 전체가 아니라 그냥 그 담화만 그 전구만 바꿔주는 걸로 얘기가 그렇게 들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부동산에서 다 물어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녹취 관련된 내용을 다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에서는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예, 계약 관련돼서 계약 문제는 다 부동산에게 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블링블링한 등으로 교체를 했죠, 부동산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까지 다 거의 다 준비가 됐고, 이제 내가 서류도 받고 대출 심사까지 끝났다 싶으면은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릴게요. 많은 사회 초년생들, 저도 사회 초년생이지만은 약 이제 전 초년생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한 이제 사회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동산 계약 전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애초부터.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선 계약할 때 계약서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급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꼭 명시를 요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계약금 5%가 집주인한테 가게 돼요. 그럼 저는 한 번에 돈을 날린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꼭 이 계약 내용을 반환할 걸 명시하고, 그다음에 집 상태를 꼭 보시면서 교체할 것들과 안 할 것들에 대한 것도 꼭 명시하시고 녹음을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 요즘 그 신축 빌라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돈을 더 보태서 아파트로 왔고, 솔직히 빌라보다 아파트가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도 따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 계약을 하는 경우는 꼭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빚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근저당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꼭 따지세요. 특히 빌라는 전입신고가 안 된다. 특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계약하지 마세요.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 한 40만 원, 50만 원 미만인데 내가 잠깐 살 거고 난 1,000만 원 정도는 뭐 1년 정도면 난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해도 사실 수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간다 하면은 저희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고 불가능하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특히 빌라. 예, 빌라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부동산 관련 일을 하셨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아버지는 근저당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계약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아파트도 근저당이 있냐 없냐에 대한 여부에서 따지자고 하면은 만약에 이 집에 대한 매매가 5억이에요, 매매가가. 근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보증금이 1억이에요. 자, 5억에서 1억이면은 20% 정도 되죠. 자, 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매매가랑 보증금 갭이 한 70% 정도 차이가 이상을 나면은 웬만하면 계약하지 말라고 하고, 70% 미만이라고 하면은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게 되면은 이 전세가가 높게 되면은 제가 근저당 이런 문제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저한테 보증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근저당에 대한 퍼센테이지, 매매가에 대해서 전 보증금이 7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계약을 하시길 바라고, 빌라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 70%도 좀 위험해요. 그냥 근저당이 있으면 저는 위험하다고 그냥 딱 판단하고 싶어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아, 얘 진짜 잘 몰라서 헛소리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 이 영상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출 승인을 받자마자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은 전입신고가 되면은 이제 등본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등본을 왜 보내달라고 하냐면은 저의 집 주소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동산 계약할 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꼭 따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글을 보니까 전입신고가 무조건 가능해야 제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근저당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근저당이 없는 아파트는 괜찮지만은, 근저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70% 이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근저당 유무와 상관없는 다가구 빌라 전세 보증 이런 데는 꼭 보증보험 상품을 받으세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주택기급공사 그 HUG 허그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보증보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약 7천대인데, 전세보증금 그 보증보험 상품료가 한 17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허그뿐만 아니라 요즘 카카오에서도 전세보증 이 보증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2020년 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착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글을 최근에 보셨는데 카카오에서도 전세보증보험을 판다고 하면은 그 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근저당이 아예 없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굳이 보증보험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확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싶으면은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꼭 받으세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1,000만 원, 2천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꼭 조심해서 대출 상품을 꼭, 예, 사기 안 당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에 대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사 비용을 아끼려고 해서 직접 다 포장해서 용달차 비용만 지불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면은 사다리차를 부르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가 아파트 사용료를 받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10만 원이 굉장히 비싸다 생각했는데,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심한 데나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받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까지 돈을 쏟을 거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다리차 부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사 규모에 맞춰서 짐을 포장을 꼭 잘 하시고, 사다리차랑 그 엘리베이터 사용료 여부에 따라서 사다리차 비용을 계산 한번 해보시고, 최, 어, 계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게 더 이득인지. 그치만 돈이 많다고 하면은, 난 몸을 고생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냥 사다리차 부르세요. 제일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하고 나서 한 이틀은 골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기 전에 가스, 인터넷, 수도 관련해서 명의를 변경을 꼭 하시고, 이사 가는 장소에 이사 당일날 가스, 인터넷, 수도가 다 나올 수 있게끔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 코 에너지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미리 이사 일주일 전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어요. 내가 이날 이사를 가는데 이날 가스를 설치를 해달라. 어, 이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모르실 것 같은데, 가스는 내가 가스렌지를 샀다 해서 자기가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그 지역 관할 가스 설치해주는 지역을 꼭 검색을 해보시고, 그 지역에 전화를 해서 가스를 설치하셔야 되고요. 2020년 1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에 이제 펜션에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 가스렌지를 집주인이 설치를 했다라고 해서 가스가 계속 누수가 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스는 정말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꼭 자기가 설치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꼭 설치를 하세요. 그다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저도 이사하는 날 다 맞춰서 다 들어오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 관련해서도 명의를 미리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당황스럽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막상 이제 내가 가려는 주거지 탐색을 해서 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미 내가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해야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절차 1번, 2번, 3번, 2번에서 3번 넘어가기 전에 은행을 먼저 갔었어요. 은행을 먼저 가니까 혹시 기금이 든든해서 그걸로 신청하고 오셨냐? 거기서 승인을 받고 은행에 왔냐라고 얘기하길래 신청은 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다 하니까 은행에서 그러면 승인을 받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기금 이든든 앱에 대한 이 존재를 꼭 인지하시고요. 대부분의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그냥 지참해야 될 서류, 그다음 심사 관련된 은행 방문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꼭 기금 이든든 앱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도 신청을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금 이든든으로 꼭 그 이사 신청할 때는 주거지, 내가 이사하려는 주거지 주변에 있는 은행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신청하기 전에 은행에다가 미리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이 청년 전세 보증 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청년 보증금 대출 관련해서 예,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경험담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뭐 방법에 대한 오류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절차는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 탐색하고 부동산 선계약하기 전에 은행 먼저 가서 대출 심사 확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가심사를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내가 조건을 읽어봤을 때 난 정말 이 조건이 나랑 부합한다 싶은 저 같은 이제 저는 한번 지르고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 준비 서류 꼭 누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은행을 정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창구를 여러 번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고 시간 낭비하는 사태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저 같은 경우 확정일자 받는 거 저도 블로그 보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확정일자 받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이 서류를 제출하고 준비하는데 확정일자를 또 법원에 가서 받고 와서 창구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때문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가서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요. 제가 대출 받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